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퇴진 요구하고 있는 야 6당,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야당은 탄핵안을 내일 새벽 국회에 보고하고 이르면 모레 새벽, 늦어도 모레 안에 표결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국회의장을 제외한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폭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국이 중대 변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상원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요, 어제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일에 예. 선포 전에 네. 우리 부마 사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마산. 예, 그게 사태. 12.6 79년에 그렇습니다. 이르렀고, 그다음 5.18 때도 예. 좀 그런 조짐이,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시위 있어서 그 당시에 시위가 격화됐었고. 예, 격화되고 예. 그런 게 있어서 뭐 계엄이 선포돼도 예. 그게 물론 나중에 우리 신군부 재판에서 잘못된 걸로 전부 다 판단 났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전혀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 국회가 시끄럽고 예. 대통령도 뭐 본인과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예. 뭐 특검이니 탄핵이니 많았지만 네.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예.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사회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물론 주말 집회는 있었지만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네. 이걸 경찰이 무슨 집회를 갖다가 통제 못할 만큼 군인이 나서야 될 만큼 그런 사회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제일 처음에 장난치지 마라 그랬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예. 한밤중이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왜 황당하다는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법률적인 거하고 예. 정치적인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데 저는 예.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정치적으로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치의 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 네. 비상계엄, 이 조치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질곡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예.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조금 하지 말았어야 될 예.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네.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야권은 탄핵소추안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곧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좀 표결도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예, 우선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72시간 내에 또 표결에 붙여지는 그런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고 예. 또 대통령께서 어떠한 또 위협적인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그런 예. 신념이 야 6당을 단합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야권에서는 하야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야 퇴진에 앞서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하야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협을 보였고 예.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내려오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아마 심정이 있을 겁니다. 신혜연 의원께서는 어제 YTN에 출연 중에 이 소식을 들으셨죠? 예, 사실은 그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생방송으로 대통령께서 이 야심한 밤에 예. 어떤 발언을 하실까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잊어버렸고 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출연자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발동을 하면 결국에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데 예. 우리의 행보가
정말 아. 하루하루 예. 집에 가는 게 안전할까에 대한 불안감까지. 예.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왜 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아주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지 않는가. 아. 어떤 이성적인 판단 예. 이걸 하기엔 너무나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게 물론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계엄령 이야기하면서 네. 한 여러 가지 사유를 말했는데 네. 탄핵, 특검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런 걸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뭐죠? 김건희 여사의 예, 특검이 특검. 곧 다가오고 재표결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예. 어떤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 관해서. 네. 예, 예. 몰랐다고 하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위법하고 네. 즉시 해제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 네. 예,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 예. 이런 데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제2가 10일인가요? 예. 네. 예, 10일 가면은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거의 통과되면은 예. 이거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참을 수 없는 사태다. 네. 그 마지막 승부수. 음. 근데 뭐 이 승부수가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예, 예. 그 이 탄핵 예. 탄핵 이걸 소추안이요? 갖다가 지금 아주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선포한 것도 저는 좀 감정적인 면이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법률적 면만이 아니라.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네. 탄핵시킨 데는 신중을 해야 된다. 국회마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 어떤 조치였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탄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국민들도 지금 흥분해 있어요. 네. 아주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뭐 퇴진 요구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시민들, 국민들이 예. 흥분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오 네.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야 입장이 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1분 1초라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법부 움직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일단락됐지만 사법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사법부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문하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헌법재판소 빠지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이어지자 사무처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현황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직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대법원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시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우선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는데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선청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 불법으로 보이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긴급 의총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흘러나왔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각의 총사퇴, 두 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구,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 적용을 하겠다면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저희들 또 의총을 할 겁니다. 민주당의 그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들 당사 가는 것과 공천 가는 것 사이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들으셨는데 내각 총사퇴 요구했고요.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를 한 상황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탄핵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성호 변호사님,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아까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의견이 대체로 그쪽으로 모아졌다고 한 거 있지 두 않습니까? 가지를 모아졌고요. 내각 총사퇴, 책임자 처벌. 예. 그거는 뭐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는 어떻게 탈당 생각하세요? 요구가 지금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예. 제 생각에는 탈당 안 하면 만일에 저기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출당 강력한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통령인데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예. 출당까지 가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 대통령과 어떤 단판을 짓든지 해가지고 어떤 스스로 탈당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예. 탄핵 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그 반대를 네.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빗발 같은 지금 예. 원성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기가 예. 힘들 거다.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갈지 안 가겠지만은 의결이 되면 그걸 의결이 떠나서 되면요. 예. 국회 자체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본인도 좀 뭐 이제 상처를 워낙 많이 입어서 예.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될 거고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지휘 아래 예.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세 가지를 관철 못하고 있는 한동훈의 리더십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예.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 지지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탈당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럼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면 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탄핵과 같이 가겠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엄중한 처벌.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그런 문자 공지로 인해서 네. 사실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런 걸 해제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브리핑하는데 앞에 쓸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연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고 대통령의 권한 어디까지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큰 위화감도 느껴집니다. 네,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지금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2017년에 예. 바로 탄핵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정권도 교체되고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 기억이 아직도 뭐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물 공동체라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뭐 어떤 용어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패 그리고 한 사람에서 농락당한 예. 국정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탄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탄핵 소추안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비상계엄 선포. 예. 그러니까 위헌 비상계엄 선포를 들고 있을 것인데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였지만은 네. 법적으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네. 군대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치권만 시끄럽지. 예.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헌법이나 개헌법에서 말하는 이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뭐 종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말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이고 그 정치적으로 예. 또 이번에 할 경우에 뭐 야권의 유력 주자가 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네. 또 정권이 이렇게 비상적으로 바뀌는 사태가 생기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과연 용납할 것인지 물론 비난을 많이 받겠죠. 예. 이번에 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예. 거기에 동조했다가 예. 이렇게 보수 괴멸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반됐다. 이에 따라서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우선 내란은 제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내란 내란은 적용이 뭐냐면 힘들다. 우리 예. 이석기 전 의원 판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내란이 되려면은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들, 네. 국회, 대통령 직 또는 사법부 이를 폐지시키고 예. 어떤 독재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내란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뭐 반란죄라 그러셨나요? 예. 반란죄의 경우에 예, 군사 반란죄요. 군사 반란죄, 헌법적인 수단 그리고 법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무력으로 예. 할 때 이게 군사 반란이더라고. 제가 볼 때 예. 아까 정치적으로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게 정치적 부적절하지만 헌법에 따른 조치였어요. 그거 나중에 그게 과연 적법했냐, 그다음 합헌이냐, 예.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따지겠지만 예.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있는데 예. 일단 행정행위로서 통치행위로서 그거는 일단 수용하되 나중에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문제가 될 따지는 거지 네. 그 자체로 바로 내란이나 반란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앞서 신 의원님이 한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영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하려면 이런 건 탈당 요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형적인 자기 정치 연명을 위해서 지금 내부에서 정치적인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예. 저는 유영하 의원님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예.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탄핵으로 가면 우리가 다음 정권을 찬탈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선 지금 탄핵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태 정치의 모습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가 되고 있고 예. 정말 쇄신과 변화를 하려는 한동훈 정치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끊어내야죠. 네.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차기의 대선 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발목 잡히고 여전히 친윤들한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쇄신된 목소리에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의원들이 분명히 어제도 18명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서서 좀 더 전국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지금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계엄 해제 찬성 여당 의원들의 명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촉구, 퇴진 촉구에 이어서 탄핵 소추안 지금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르면 모레 새벽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때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1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18명 가운데 8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하면 이제 가결이 되고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 들어가는데요. 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단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앞서 신혜영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한동훈 대표 지금 18명 아까 찬성한 분, 그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는 정치적인 기관이지 법적인 법률을 시행하는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계엄이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부당을 알았기 때문에 18명이 찬성해가지고 물론 뭐 그분들 아니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넘어야 되겠지만 탄핵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탄핵은 진짜 우리 저번 그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이 2번에 됐다가 전부 다 부결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국민이 뽑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치 어떤 신중하고 엄중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자기는 뭐 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도 없지만 친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도 이 계엄령 해제에 관해서는 동의했더라도 탄핵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한계 핵심 관계자가요.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판단해야 하는데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연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할지 여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그동안은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거리를 두었어요. 조국혁신당과는 달리요.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충격에서 여전히 휩싸여 있긴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제1당으로서 어떤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탄핵에 대한 부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촛불 민심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먼저 하야라고 했을 때 정치권이 같이 합류하는 방식으로의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제 논란 시민들께서 거리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같이 하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레 표결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국회 탄핵 의견서 제출되고요. 그러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이 6명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야당 추천, 뭐 여당 추천인가 대통령 추천, 지금 3명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은 아마 헌법재판관 그 선출에 아마 속도를 가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 속도를 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속도를 낼 것이다. 일단 재판관부터 공석인 헌법재판관부터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제 헌재로 넘어갔을 때의 그 가능성도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떤 말을 나눴다고 혹시 전해진 게 있나요? 들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이라고 봅니다. 어제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해제하는 의결을 공동의 노력으로 사실은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예전에 회담을 한번 모이고 그 이후에는 2차 회담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그렇게 비상시국에서 정치가 공동 협력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 악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그런 한계,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난항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교감이 눈빛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사태에서의 제대로 된 그런 네. 야당과의 어떤 공조를 하고 탄핵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낼지 고민을 할 텐데요. 네. 분명히 당론으로 뭔가 탄핵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108석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하게 개별적 되면 판단 소신투표를 해야 된다. 1인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사태에서 어제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앞으로의 그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밤중에 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진짜 왜 그랬을까? 이 배경을 듣고 추측이 무성한데요.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준석 의원의 분석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 라는 어떤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거죠.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가기 싫답니다.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자기 보전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한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그 기소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필받아서 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또 명태균 사건 문제가 윤 대통령의 입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신혜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지금은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평가들이 많긴 한데요. 여러 가지 근거들과 우려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해도 주요 그 정치권 뉴스는 명태균 기소였어요. 근데 당시에 본인이 특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나 황금폰 있는데 그것이 나의 변호사고 내가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이번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얘기한 적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이 폰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수사에서의 트랙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원래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요. 그 탄핵의 의미는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한 건, 그리고 감사원에서 용산 이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끝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이 향하고 있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 아닌가. 또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이렇게 탄핵이 일당이 다수 당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이 무마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행한 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뭔가의 단서가 지금 드러날 위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걱정까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왜 그러셨을까? 충동적으로 그런 건지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도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또 명태균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 원인을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할 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야당의 공격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이렇게 조금 저는 이게 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군인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요. 네. 일단 치밀하게 계획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네.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 만일에 그 미리부터 계획됐으면 국회의사당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가 그 아주 허술한 채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최재해 감사 탄핵 문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예, 예. 몰려오니까 그때 아주 좀 격앙되셔가지고 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계엄에 대해서 계엄 준비가요? 예, 계엄 준비가 후속 조치 이런 후속 게 조치가? 예, 계엄을 포고하고 나서 어떤 군인들이 동원되고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사실 뭐 50명인가요? 어제 그 지금 뭐 뒤늦게 보도 나오기로는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2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지금 장면이죠. 예, 그다음 그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경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또 들어오고 나가고 예. 이게 철문을 폐쇄하고 이런 게 아주 엉성했다고 이게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김민석 의원은 예전부터 계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 한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어제는 조금 감정적인 그런 계엄 선포가 아니었나. 예. 김민석 의원이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비상계엄령 선포되더라도 효력이 금방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그 분석을 했잖아요. 미스테리한 게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데 예. 그 해제 요구를 해제 하면은 요건은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과반이니까요. 예.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모였다고요 또 150명 이상이.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 예.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정상적인 이 프로세스로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준비가 어설펐다라는 지적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요 한 자료를 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 특수임무 단원들에게 계엄령 이전부터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이런 의혹을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데요. 예.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 장병들로부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어제 저녁 8시쯤에 707 특수임무단 인원들에게 전파된 문자 메시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메시지에는 실제 출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이 발생하면 타 여단에 신경 안 쓰고 707 특임단을 부를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의 의혹 제기를 지금 전해드렸고요. 신현영 의원님, 지금 뭐 김민석 의원의 예측이 적중했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좀 수상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죠. 내부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예. 저희 야권에서도 계엄은 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예. 사실 저만 해도 계엄이라는 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예. 김민석 의원이 좀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긴 했었는데 예. 이게 정말 현실로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충암파 예. 출신의 여러 인사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이런 합참 본부장이나 이런 회동들이 계속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죠? 예,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그럼 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 네.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의원도 질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계엄은 사실은 우리가 얻어낸다고 해도 예. 군인들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네. 군인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여전히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떨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저희도 참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여권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처음에 이 주장을 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강력히 비판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라든가 그걸 막는 제일 일선에서 군인이라는 전부 다 MZ 세대 아닙니까? 네. 거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계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죠. 아. 어제 이 국회의사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그 사령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예. 한 건데 제가 그 장면을 보좌관들하고 지금 화면인데요. 예, 충돌한 장면을 볼 때 예. 아주 그냥 심하게 무슨 죽기 살기로 한 게 아니고 예. 명령에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의원님이 이미 많이 논의됐다는데 네. 그 중앙고 출신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게 합쳐가지고 의혹을 가지는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 탄핵소추안 표결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친윤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가 지금 논란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 때 국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당에서 모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그랬죠. 밖에서. 예. 예. 한동훈 대표는 국회 안에서 모이자고 했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예. 이번에 보면 우리 일반 시민도 아주 당혹스럽고 네. 황당하듯이 아마 이게 아주 극소수의 인원 간에서만 논의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뭐 알거나 이런 것 같지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몰랐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하는 그런 사태인데 네. 이 국민의힘이 사실 뭐 참가하든 안 하든 그건 통과되는 그렇죠. 거는 명백한데 예, 야당 의원들이 150명 넘게 이미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윤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표결에 참가하는 거 예. 이건 친윤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예. 그게 계엄 선포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이걸 떠나서 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우선 공통 전략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전부 다 당사로 모이라 그랬을 거고 예.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되자마자 위법하다 예.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로 가서 해제 요구에 표결에 참석하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큰 나중에 의미는 없는데 네. 인원수로 볼 때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친윤을 갖다가 묶어둔 예. 그런 셈이 되었네요. 그렇군요. 국회에서 최종 확인해 본 결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최소 280명이 진입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네. 15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친한계 18명이 없어도 사실은 찬성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뭐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예, 의미가 있죠.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까 그건 별로 큰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추경호 대표의 문자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이런 비상계엄이 주말에 있었다면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야당만 해도 정족수 과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있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지키지 않고 국회를 기능을 마비하고 있는 이 군부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상사태가 나면은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요. 2차 계엄 선포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금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아까도 12시에 비상시국 집회를 하면서 국지전도 불사할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본인의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뭔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의 군과 경찰을 활용을 할지 저희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그런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상원 변호사님은 야당의 우려,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 저는 어제 전까지는 네.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예. 그런데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니까 네.
야당이 말하는 게 예. 사실 아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콧방귀 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로 네. 많은 데미지를 입었지만 제일 큰 게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예.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를 상실했지 예. 않느냐 이 부분이 아까 뭐 정치적 사망 이야기했지만은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힘들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위를 상실한 윤 대통령 그럼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뭐 탄핵 이건 뭐 대통령이 내가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해결될 문제가 국회에서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안이니까요. 그거는 국회에 예. 맡기고 예. 본인이 할 일만 지금 상태에서 네. 최선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지금 민생이라든가 의료 예. 대란이라든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탄핵 소추가 돼가 정지되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국민들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그나마 그 권위 또는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이 탄핵 추진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래요.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일부 세력이 동조하면서 정권을 내줬고 보수정의 분열과 괴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겠죠, 당연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잘못돼가 탄핵이 되건 뭐 하야 뭐 그거는 예. 현실성은 없지만 되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를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탄핵에 비상계엄에 예. 대해서 비난하는 거와 별개로 예. 탄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게 탄핵으로 그러니까 이 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예. 이 부분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신삼김으로 불리던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김경수 지사요? 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원래는 내년 2월쯤에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예. 타이밍에서 정치를 하시겠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귀국할 예정이라고요? 네, 예. 역사를 되돌릴 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에서 네. 본인이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결단이 쓴다면 네. 이 타이밍에 들어와서 야당의 대선 주자로서의 예. 목소리를 내야 정치적 입지가 생기고 또 국민들한테 이 네. 수습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시 회생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예. 김동연 지사 그리고 아. 김경수 지사, 김부겸 총리 등 많은 야권 인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럼 예.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라는 그 불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재건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같이 보수의 올바른 그런 예. 정치인들도 단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한 변호사님, 김경수 전 지사의 조기 귀국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예. 사실 사면 복권 받았을 때 네. 들어오지 않겠느냐. 당초 내년 2월에 귀국한다는 예.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김경수 지사로서는 지금 이때 들어오는 게 네. 본인한테는 어떤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야권이 어떤 연합하고 이거는 그 여권의 입장을 떠나서 야권으로서 아주 좋은 그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잠시만요. 지금 사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절차를 좀 지켰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네.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지금 되는 없죠. 거예요? 대법원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예.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자들이 아마 여러 출근길에 가지로 물어보니까 이야기했다는 언론적인 물어보니까 입장일까요? 별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신 거 아닌가. 예. 법원은
어떤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판단하는 기관이지. 그렇죠. 어떤 행정부처럼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는데 나서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좀 수동적인 기관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그다음 위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헌재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요. 헌법재판소가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밤새 비상대기를 이어간 법무부와 검찰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했는데요. 김철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 위법 지적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되는 가운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 헌재가 중심을 잡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심야 회의에 돌입했던 법원 행정처는 이례적으로 새벽 6시 넘어 처장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상 국민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밤샘 비상대기를 이어간 법무부와 검찰은 평소와 같은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관련한 고소고발과 소송, 헌법 소원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한동안 법적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모두 6시간 만에 국무회의 의결 다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여상원 변호사 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